이번에 도쿄대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의 소개를 받아서 일본은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투자를 받는구나 하는 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전해봅니다. 투자는 두 군데 VC로부터 총 1.5억 엔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아이템은 물리 PC에 로컬 LLM을 이용한 툴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로컬 PC에는 맥 M3 칩을 탑재한 모델로 AI용 특화된 물리적인 기능이 있지요. 하지만 라이젠 AI9HX375가 오히려 LLM에 대해서는 애플 M3 울트라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 애플을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름 비싼 하드웨어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닐까 하네요. 이렇게 맥 큐브형 PC에 자기네 로고를 붙이고 OS 기동 후 풀스크린으로 자기네 툴만 표시되게 커스터마이징을 했습니다. 거기에 초기에는 기능 3개가 들어있어서 회의를 리얼타임으로 텍스트화, 참고로 일본에서는 회의 내용을 문장으로 적는 것을 모지오코시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회의한 내용을 리얼타임으로 지정한 언어로 번역해서 문자를 남기는 기능. 마지막으로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기밀 정보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제가 참여하고 있는 현장들에서도 LLM을 회사 업무에 써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이미 나와 있어서 어떤 LLM은 되고 어떤 LLM은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기밀 정보를 넣으면 안 되고 결과도 최종 검증자의 이름을 넣고 무조건 복붙 금지 같은 최종 검수자의 책임하에 사내 공유 같은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안을 들었던 제품은 498만 엔에 연간 50만 엔씩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하다입니다. 제조사의 담당자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명의 사원으로서 채용을 하는 개념이다 라고 하면서 이 큐브를 줄 때 대답하는 AI의 성향, 성격 등의 정보도 넣어서 진짜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게 세팅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커스텀으로 개발을 해줄 수 있고 추후에 여러 AI를 활용한 기능들이 제공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 딥시크 등 오픈소스 LLM을 미리 로컬에 탑재를 했기 때문에 원하는 LLM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죠.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이나 이런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사업성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기업에 투자를 하실 수 있나요?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얼마를 하실 수 있나요? 참고로 두 군데의 VC에서 엔젤로서 총 1.5억 엔 투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죠. 요즘 AI 에이전트 붐 때문에 실제로 무언가의 액션도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MCP 지원이 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유저에게 쉽게 적용이 되는지요? 라고요. 그들의 대답은 현재 디파이를 사용해서 GUI로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파이는 오픈소스라서 기능 리스트에 없고요. 디파이를 사용하려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드 유저가 이 큐브를 샀다고 해서 디파이를 바로 쓸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럼 디파이를 쓸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큐브를 어떻게 쓰던지 고객이 정할 것이고 그걸 못하는 고객까지 커버할 수는 없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기서 SI를 해오던 저로서는 이해를 못했지만 일본의 스타트업이라면 할 수 있는 생각이려나 싶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디파이를 탑재해주는 거니 디파이 매뉴얼을 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 디파이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고객이 알아서 찾아서 써야 한다. 여기서 또 의문이 들었죠. 보통 MySQL도 오픈소스이지만 이걸 이용한 서포트 기업들은 유상으로 서포트를 해줍니다. CentOS도 기본 사용은 무료지만 정식 서포트를 받는 건 유료지요. 아무리 오픈소스라고 해도 이런 유료 모델이 사업 모델로도 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걸 버려가면서 고객을 줄일 필요가 있을까? 이건 기업의 방향성 문제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이런 이야기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했죠.
초기 비용치고 기능이 너무 적은데 앞으로 기능의 로드맵 같은 것은 확립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앞으로의 기능은 많이 나올 것이지만 아직 로드맵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고 498만엔을 미리 선뜻 내줄 수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30만엔짜리 맥 제품에 앱 3개 설치하고 498만엔으로 사줄 기업은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구글 미트나 줌 같은 것도 받아쓰기 기능이 생겼고요. 받아쓰기 된 내용을 번역도 할 수 있고요. 챗GPT 앱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번역도 해줘요. 번역된 세션에서 질문하면 질문도 대답해주고요. 아직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제품에 대한 로드맵 없이 제품의 미래 가치를 지금의 금액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듯 하네요. 아직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라고 위안을 삼을 수는 있지만 스타트업 중에 성공하는 스타트업과 실패하는 스타트업 중에서 일부러 다른 실패하는 스타트업과 같다고 위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이 파인 튜너를 할 때 고객이 가지고 있는 학습 대상 파일이 수천 개에 달한다면 그걸 초기에 어떻게 학습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엔지니어가 실수를 하더라고요. 아직 파인 튜닝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매번 질문을 할 때마다 파일을 지정해야 해서 파일 선정은 최소로 해야 하고 선택한 만큼의 딜레이는 감안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게다가 양이 많아지면 비용이 늘어날 거라고도 하네요. 로컬 LLM은 오픈소스 아닌가? 왜 비용이 늘어나지? 게다가 파인튠은 선학습을 시키는 개념인데 질문할 때마다 던진다고? 이들은 현재 개발 중인 게 단순 LLM을 설치해서 API로 구동하고 화면에 뿌리기만 한 것이란 게 발각된 거죠. 파인튠은 미리 필요한 파일들을 읽어서 학습을 시키고 질문은 단순하게 던져도 커스텀 학습된 결과에서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픈AI의 API도 그렇고 처음 던질 때 역할이나 제약사항을 넣고 그 뒤에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파인튜닝 것처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방법을 쓴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도입하면 동시에 몇 개의 미팅까지 처리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개의 미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회의실에 이 큐브를 놓고 그 머신의 마이크로 입력받아 처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만 대기업은 층마다 회의실이 많죠. 여러 개의 수십 층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층마다 한두 대씩은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도 문제인데 마이크 하나로 여러 개의 회의실을 어떻게 정보를 입력받지? 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로컬 상정의 머신이라면서 로컬 네트워크를 열었다 하더라도 라우터 기준으로 떨어져 있을 텐데 어디까지 그 구조를 생각한 걸까? 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더 깊이 물어보기 겁이 나네요. 게다가 회의를 마치면서 복수 회의가 분리되어 있을 텐데 동시에 몇 명이 어떤 회의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 회의도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에는 동시에 20명 정도가 회의마다 구분해서 대답이 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그동안 질문에는 사례까지 보여주다가 이 부분은 말로만 대답을 하네요. KDDI만 따져도 본사 직원이 27,000명인데 그들이 매시간 수십 개의 미팅을 하고 그걸 업무를 진행할 것 같은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대충 감을 잡고 질문을 멈췄습니다. 메인으로 설명한 사람이 중국인이고 기술 책임자가 일본인 같은데 중국인인 설명한 사람이 설명 내내 거슬리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AI를 모르는 그냥 어딘가의 기술 책임자인 줄 알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이란 표현을 항상 써가면서 제 질문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문득 제가 한국에서 투자를 받기 위한 입장으로 투자 설명회를 했을 때 어떤 VC가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대부분의 VC는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표현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으니 초등학생도 알아먹을 표현으로 비즈니스를 설명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라고요. 아무튼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래도 왠지 무시당하는 게 짜증이 나서 미팅의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대규모 현장에서 공개형 LLM의 API를 끌어다 쓰기도 하고 GPTS를 직접 만들어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도 하고 오픈소스 LLM의 테스트도 하고 LLM의 회사 도입을 위한 보안 룰을 검토도 하고 있고
RPA 분야에서 MCP를 활용해서 개발도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런 현장의 최전선에서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봤는데 앞서 지적한 부분을 클리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회의를 주선해 주셨던 모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투자 가능성이나 사업 지원 가능성을 보고 싶어서 저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검증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회의를 마치고 이 부분을 전부 정리해서 드리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함께 협력할 부분이 없어 보인다 라는 결론이었네요. 많은 투자자분들도 AI 기업이면 일단 돈을 넣어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AI로 돈을 만들려면 그들이 만든 AI를 사용하는 기업이 그 돈을 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나와야 합니다. 즉 5만엔을 넣었는데 50만엔의 인건비 절약 또는 한 명당 업무 처리량이 개선 등이 보인다면 당연히 돈을 씁니다. 하지만 500만엔을 넣는다는 것은 거의 경력직 사원의 1년치 연봉을 넣는 건데 그걸로 사원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극히 일부인 회의록 작성과 번역, 회의록을 기반으로 한 대답을 찾아주는 일 정도로 500만엔을 넣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2년 이내의 수익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와 경쟁사가 들어왔을 때 경쟁사를 누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요구를 합니다. 일본에 비해 엄청 허들이 높고 기술보다 비즈니스를 더욱더 보고 있죠. 이건 일본이라 가능했던 투자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로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에게도 VC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